전북대에서 또 교수 막말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희롱부터 일본 제품 불매 폄하 발언까지 현직 교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농촌 지역 가축 분뇨 무단 방류가 큰 골칫거리입니다. 단속이 형식적인 데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결국 검찰이 군산 하수관거 사업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환수는 물론 관련자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교수 갑질 등 학내 인권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전북대에서 이번에는 한 교수가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흥지점에 가보니 여학생이 많더라는 성희롱성 발언부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폄하까지 했다는 내용이 학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폭로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북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자연과학대 소속 A 교수가 강의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유흥주점에 가면 전북대 여학생들이 많다. 지금 아내는 내 195번째 애인이다 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수업을 2번인가 3번인데 그냥 매번 저도 솔직히 듣는 내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직도 이런 교수님이 존재하는지가 의문이 들고 교수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얼마나 참고 들었을까. 일부 학생들이 발언을 문제 삼자 A 교수는 자신이 조폭 출신이니 조심하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본 옷을 몽땅 샀다며 시민들의 불매 운동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A 교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조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기 불미스러운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회의에서는 문제 발언이 나왔던 강의를 폐강하고 A 교수가 맡고 있던 나머지 강의 2개도 다른 교수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대는 폐강 조치와 별도로 대학인권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현우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가축 분뇨 수거 차량들이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농촌 지역의 가축 분뇨 무단 방류는 이미 지역에서는 큰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형식적인 데다 걸리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화물 차량 탱크 뚜껑에서 가스가 분출하고 바닥에는 검붉은 축분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차량이 정차된 곳은 농수로 옆이어서 분뇨가 그대로 물속으로 유입됩니다. 갓길에 주차된 수거 운반 차량에서 축산 분뇨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시때때로 축산 분뇨를 유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분뇨를 배출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목격을 못해서 그러지 지금 들판이 냄새가 나가지고 다니지를 못할 정도예요. 이 마을에서는 지난 12일에도 비가 오는 틈을 타 한적한 풀숲에 분뇨 8톤가량을 쏟아낸 업체 차량이 적발되었습니다. 인근에서 우렁이 양식을 하는 농민은 종일 물 공급을 해야 하는데 분뇨가 농수로로 흘러들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벌금이 무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물이 까만 물이 내려와서 올라와 보게 됐죠, 여기를. 업체 측은 인근 축사의 가축 분뇨를 수거한 후 주차에 놓았다가 밸브 고장으로 유출됐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운반 차량은 GPS를 켜지 않은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은 고의적인 유출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분 회수는 했지만 그날 비온 직후라서 한 절반 이상은 다 공공수역으로 흘러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올 들어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업자와 축산농가 등 모두 41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29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익산 지역 1,800개 축사를 관리하는 직원이라야 단 2명뿐이어서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적발되더라도 수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어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군산 민자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민관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시공사와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공사비 환수는 물론 관련자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설계와 다른 공법을 쓰고 비싼 레진관 대신 일반 하수관을 쓰는 등 각종 부실이 드러난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 민관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든 검찰은 결국 수사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공동조사 결과서가 우리 청으로 이제 회신이 되어서 제기를 했습니다. 관련자 좀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관조사단은 검찰이 앞서 시행사와 군산시에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어 이번만큼은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여했던 공무원들이라든가 의기했던 시공사, 시행사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밝혀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검찰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실제 부실 시공 여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와 민관 합동 조사를 통해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확인됐지만 검찰이 앞서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처벌을 장담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시와 공무원의 유착 여부입니다. 그간 계속된 문제 제기와 수없이 많은 증거에도 군산시 관련 공무원들은 줄곧 업체를 두둔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이 가게 조사한 결과는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부족 시공이 없습니다. 공사비 환수 여부도 관심입니다.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2008년부터 3년간 700억 원에 달하는 상황. 감리업체가 부실감리로 벌금을 받은 것과 달리 시공사에게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만큼 공사비 환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시공사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이 68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 지난주 해드렸는데요. 타 지역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검찰이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업체인 에어비트에 투자했다 낭패를 본 피해자는 2천여 명. 피해액은 681억 원에 이릅니다. 에어비트는 군산과 전주, 광주 등 호남 6개 도시는 물론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투자 사기 단체였습니다. 요 사람한테 이제 전달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군산 지점장이에요. 요 사람은 요 사람한테 전달을 받았어요. 현재 킹그룹 그룹차. 현재 검찰에 넘겨진 피해자는 9명.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경찰이 구속 수사를 시도했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인척으로 뒤섞여 있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친척과 인척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더 커진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는 한 에어비트 간부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가상화폐 업체에 적을 두고 투자를 받아온 겁니다. 이 업체 역시 석 달 가까이 출금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년 전에는 정상적으로 피해가 더 커진 데에는 투자자 상당수가 고소를 주저하는 데다 일부는 사기인 줄 알면서도 투자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사기인 거 알았어요. 알고 들어갔어요. 알고 들어갔는데 6만 원은 그냥 날리는 셈 치고 그냥 들어간 거거든요. 하루 600만 원씩 들어온대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푸짐하게 장을 보고 선물도 두둑히 준비하던 명절 풍속이 예년 같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과 마트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했는데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 신중앙시장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한 반찬 가게. 명절이면 1,000명이 넘는 단골 손님이 줄을 서서 차례상에 올릴 전이며 반찬거리를 사곤 했는데 올해는 8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갈수록 간소한 상차림 추세에 명절 대목 특수는 몇 해 전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1,000원어치 준비할 거 올해 한 500원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대부분이 마찬가지 상황. 가을 장마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주변 농촌에서 고객들이 몰려야 하는데 고추 등 가을 농사가 부진해 주머니가 얇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제사도 좀 덜 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 버스 파업이 있었죠.
저기 완주군에서 장을 보러 많이 나오는데 못 나온 부분도 있을 테고요.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마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 5%에서 10%까지 매출이 감소했다며 볼멘소리입니다. 주력 선물 세트인 사과와 배 판매가 부진하고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찾는 경향이 뚜렷해 매출 감소를 부채질했습니다. 반면 식료품보다는 고가의 선물 세트를 주로 취급하는 백화점은 전년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홍삼과 같은 건강 세트와 축산 세트가 전반적으로 많이 나간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가운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뚜렷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기로 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스마트팜 부지에 서식하는 동미나리 등 멸종 위기종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도는 지난 7월 농지법 개정으로 혁신밸리 부지가 환경평가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며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영업을 중단한 전주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한 한국노총 전주 완주지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정부 제도를 통해 체불 노동자 임금의 50%를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2달째 잠적한 상태라 회원 640명이 환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집단암 발생과 관련해 감사원이 행정 업무가 부당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익산시 환경부서를 대상으로 장전마을 비료공장 인허가 과정과 연초박 반입,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지 출장을 통해 관련 직원의 소명을 듣고 서류를 점검했으며 한 달 안에 감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46명이 해외 현장 학습에 나섭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4명, 용접 5명, 한국경마축산고 6명 등 26명은 호주에서, 기계 금속 가공 기술 20명은 독일과 일본에서 각각 12주간 현장 학습을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해외 현장 학습을 통해 외국 기업의 앞선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해외 기업의 취업도 알선할 계획입니다. 기업 수요가 큰 새만금 장기 임대 용지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는 170억 원을 들여 이달 중으로 한국농어촌 공사로부터 임대 용지 16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합니다. 하지만 매입 예정인 임대 용지 역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미 꽉 차 추가 매입을 위한 국비 확보가 시급합니다. 무주군이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권브이랜드 사업의 사업 효과 검증과 여론 수렴이 면밀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충분히 더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시작된 태권브이랜드는 무주 향로산 정상에 72억 원을 투입해 태권브이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대권 도전 의지를 시사하자 평화당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